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다양한 주식 관련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주식 투자자의 공감과 때로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식이 안 좋다 보니까 찐하락이 다시 온다. 코스피 2000이 무너진다. 심지어 강달러와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IMF가 다시 온다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뉴스와 유튜브에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IMF 같은 외환위기가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심플하지만 그만큼 논리적이고 제 기준상 설득력 있게 제시한 분의 주장입니다. 이 영상만 보셔도 말도 안 되는 IMF와 위기를 주장하는 마바라 유튜버 또는 선동분자들의 주장을 쉽게 걸러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IMF 같은 외환위기는 오지 않을 거란 이유. 첫 번째, 외환 보유액. 현재 국내 외환 보유액은 4,364억 달러로 이 금액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 IMF 당시 240억 달러였으니까 그 당시에 비해 18배 정도의 크기로 외환 보유액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만큼 전 세계 경제 규모도 커졌겠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와 상대적으로 현재 세계 9위의 규모 있는 외환 보유국입니다. 사실 외환 보유액이 최고점 대비 10%도 안 줄었는데 요즘 기사들 호들갑이고 유튜브든 뉴스든 조회수만 올리려고 더 자극적인 현재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IMF 당시 물가 감안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도 훨씬 커졌고 GDP 대비로 봐도 확실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사실 숨겨진 히든카드가 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보다 사실 더 많은 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서학개미들의 미국 투자액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과 개인이 미국에 투자한 돈은 작년 한 해 동안만 1,400억 달러 증가해 잔액 기준 6,7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사상 첫 6천억 달러 돌파를 기록한 것이다. 미국에 대한 투자 증가액과 잔액 모두 역대 최고치를 1년 만에 갱신한 것이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K주식에 실망한 동학개미들이 서학개미로 넘어간 건지 아니면 기존의 서학개미들이 주가 하락으로 물을 탄 건지 혹은 정말 스마트한 개미들이 미국 증시의 바닥을 예상하고 투자를 늘린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팩트는 저 금액도 해외에 나가 있는 돈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또는 국가가 가진 외환 보유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연금과 서학개미들이 최근 몇 년간 역대급으로 투자를 했지요. 그러나 국민연금과 서학개미들만 투자한 게 아닙니다. 다른 기관과 대기업들도 외환으로 된 투자 금액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금액은 기사에는 6천억 달러라고 하였지만 해당 데이터는 작년에 집계한 것이고 현재 미국만 7천억 달러 수준에 임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식이 떨어지고 그러면 금융투자 가치도 하락할 텐데 결론적으로 금융투자 외환 보유액도 떨어질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하나의 히든카드가 또 있습니다. 바로 해외 부동산입니다. IMF 때 해외에 투자한 개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교도 안 되지요. 환율이 1,200원에서 1,800원, 2,000원 가면 50% 이상 오르는 건데 그 외환이 국내로 안 들어올까요? IMF 때처럼 외국심에 금 모으기가 아니라 이득 보는 상황이니까요. IMF 때도 그렇고 얼마까지 갔다는 말은 그 후로 내려왔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때 환전해서 들어오면 한국 주식은 바닥일 테고 이중으로 크게 벌겠지요. 외환 보유고도 중요하지만 국가 부도는 결과적으로 채무 불이행에서 생겨나겠죠. 대외 채권 채무 현황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표를 보시면 대외 채무, 최외 채권 모두 최대 기록입니다. 즉 받을 돈이 더 많습니다. 걱정해야 할 건 주범국들에 의한 위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대외 채권과 대외 채무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해외 투자에 해당하는 대외 금융자산,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따른 대외 금융부채에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지분, 주식, 파생 금융상품을 뺀 것입니다. 결국 가치가 유동적인 주식 등을 제외하고 현재 시점 규모가 확정된 대외자산과 부채만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확정된 대외자산과 부채가 많다는 것입니다. IMF가 오지 않는 두 번째 이유. IMF 때의 우리 금융당국은 무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은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 거품 공황 등을 여러 번 겪었지만 IMF가 발생한 1998년은 우리나라 주시장이 외국인에 개방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IMF 때 경제신문 3가지를 매일 읽었습니다. 헤지펀드란 무엇이냐라는 제목의 기사도 뚜렷이 기억합니다. HTS 온라인 매매도 초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식과 금융기법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IMF를 맞았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다른 시대였습니다. 그때 유튜브가 어디 있겠습니까?
60대 이상은 물론 40, 50대도 컴퓨터 할 줄 아시는 분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융당국에서 전문가들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힘든 어떤 위기도 오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힘든 시기지요. 저도 틀릴 수 있고 나중에 너 때문에 어떻게 되었냐 이런 분들은 없으시겠지요. 저보다 더 전문가 얘기도 들으실 것이고 판단은 본인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가치투자연구소라는 카페에서 용인의 현인이라는 분의 글을 보고 공부해볼 만한 글 같아서 제가 영상에 맞게 편집하여 전달드렸습니다.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전 아무래도 영상에 옮겼다는 것만으로도 이분의 주장에 공감하고 설득당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물론 위기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작년만 해도 지금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빅스텝을 넘어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대란 등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위기였으니까요. 다들 살얼음을 걷는 증시 상황이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연, 자신의 투자 관점에 대해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메일 혹은 연락처를 채널 정보 탭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영상 제작해서 많은 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